재작년 초 큰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도깨비에서 신은 말합니다. 신은 그저 질문하는 자일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마다 매일 신이 주는 운명의 질문에 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일생 동안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자신의 불운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 시련을 자신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인생의 수많은 미스테리 중 하나는 같은 역경을 겪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역경 때문에 더 퇴보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 더 귀가 멀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운명을 작곡해낸 베토벤이 될 것인가, 운명의 사슬에 갇혀 스스로 삶을 내어줄 것인가, 그 앞에서 전자로 가는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더 간결하고 또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유영만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그 이정표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사회자께서 시사를 던져주셨듯이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요. 우리 주변에 남다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저마다 정말 힘든 역경을 경험했더라고요. 근데 그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역경 속에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요. 색다른 경력을 만든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정말 멋진 말입니다. 역경을 견뎌내면 경력이 된다. 오늘 저도 뭔가 하나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유영만 교수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강연 제목을 보면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라는 사진의 장면에 보면 사진이 몇 개 나오죠. 왼쪽 상단에 보면 사하라 사막 제가 마라톤 뛴 것도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올라갔다 온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면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온 사진이에요. 여러분 킬리만자로 가보셨어요? 네. 가보니까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없더라고요. 네, 저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대학의 교수지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가보지 않는 데를, 이상한 데를 자꾸 가봐서 색다른 체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약간은 힘든 역경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대학 교수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제가 몇 가지 인생에서 경험했던 역경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이런 교훈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작가가 있는데, 서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곡, 윌리엄 워즈워드의. 거기에 보면 스팟 오브 타임이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간의 점이라는 건데, 아주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점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사람 만나서 상처받은 것도 점이고요, 그 다음에 책 읽고 감동받은 것도 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또 망해가지고 밥을 굶었던 거, 이런 거 다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점이 여러분들 몸에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되면 그 시간의 점들이 나중에 새로운 추억으로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워즈워드도 알프스를 여행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가 만났던 특이한 또는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 모두가 다 저 사람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시간의 점인데, 그 점이 내 몸에 많이 찍혀 있으면 이제 그게 글을 쓸 수 있는 상상력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상상력을 많이 키워내는 방법은 살아가면서 이 점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살아오면서 큰 돌멩이 맞고 몸에 받았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또 책을 읽고 내 몸에 큰 깨달음을 주었던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역경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경력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건과 사고. 자, 여러분, 사건과 사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어떤 걸 사고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개가 사람을 물면 사고예요?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개를 물면 이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고요. 사고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통사고라고 그래요? 교통사건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요즘에 교통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보험료를 타먹으려고 하는 이런 멍청한 놈이 있어요. 저 뒤에 계신 우리 PD님이나 작가님들, 결혼하신 분들 여쭤볼게요. 결혼은 사건일까요? 사고일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사건 속에는 사연이 숨어 있어요. 그 사건을 파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한 사연이 있고요. 사고를 당하면 언어 유희 같긴 하지만 내 사고가 바뀝니다. 사건은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사고는 빨리 처리해야 돼. 이거는 뒷수습해야 돼요. 그래서 사고는 빨리 처리하고 복구해야 할 문제이지만 저 사건은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래서 사연을 잘 파보면 그 사람들이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 속에 애틋한 그런 어떤 말 못할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간직해야 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당했던 사고, 제가 일으켰던 사건 이런 걸 한 5가지만 시간 되는 한도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5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여기 잘생긴 남자 3명이 나와 있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의 미래학자. 예? 그리고 저기 왼쪽에 브라이언 트래시라고, 저 사람은 세계적인 리더십 자기개발 전문가인데 저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강연료가 한 번 뜨면 거의 1억 원이 넘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아마 여러분이 예측을 못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 출신이에요. 여러분 엘빈 토플러가 용접한 거 처음 하셨죠? 네. 그리고 브라이언 트래시도 용접을 했고요. 저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용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용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사건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도공고 다녔거든요. 공고 다니면서 제가 3년 동안 용접을 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면 영어 수학 가지고 대학 갈 준비를 하지만 우리는 취업할 준비를 해서 이제 기능사라고 그래요. 자격증을 따려고. 그래서 용접을 하다가 제 인생의 첫 번째 실패 체험을 해보게 됐어요. 용접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철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용접봉으로 녹여가지고 철판을 붙이는 거예요. 예? 조선소에 가면 용접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접을 하다가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요, 철판에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어졌어요. 예, 어차피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불합격. 어차피 떨어진 거 제가 결심을 하고 사건을 일으켰어요. 예, 철판에다가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구멍을 크게 뚫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철판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보름달이 연상이 돼요. 여러분 혹시 철판을 생각하면 보름달이 연상되세요? 예, 저는 세계 최초로 철판하고 보름달을 연결시켜서 시를 쓸 수 있는 상상력이 생겼어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철판에 구멍을 뚫어본 체험 덕분에. 제가 저기 상단의 제목에다가 체험적 상상력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위대한 창조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체험해본 상상력이어야 돼요.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은 상상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공상, 허상, 망상, 몽상, 환상 이런 거에는 힘력자가 안 붙어요. 여러분 보니까 지금 너무 몽상, 환상, 허상, 망상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려면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만이 상상에 힘이 붙어가지고 힘력자가 생겨요. 상상력. 이제 상상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교수님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아는 방법은 단어를 말할 때 그 단어와 관련돼서 무엇을 연상하는지를 알아보면 그 사람의 사상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철판 그러면 보름달이 연상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막걸리 좋아하세요? 네, 막걸리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막걸리. 뭐예요? 쌀 막걸리. 또 탁주. 또 파전. 또 막걸리 주로 언제 땡기세요? 비 오는 날. 여러분의
연상 세계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제가 기말고사 문제로 여러분한테 막걸리에 대해서 글을 쓰시오. 그래서 A4용 한 장씩 나눠주고 막걸리에 글을 써보라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글 이거밖에 없어요. 막걸리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쌀 막걸리 먹고 트림 나온 거 이런 거밖에 못 써요. 여러분은 막걸리에 대해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저는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막걸리하고 제가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어봤는데 막걸리하고 스테이크가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 최초로 막걸리하고 스테이크를 연결시켜서 글을 쓸 수 있는 상상력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스테이크를 먹어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걸리에 새로운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걸리를 비 오는 날만 먹지 말고 날 좋은 날도 마시고 꼭 저녁에만 먹지 말고 새벽에도 마시고 대낮에도 마시고 이래야 뭔가 이 새로운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단어와 관련된 연상의 세계를 바꾸는 건데 단어와 관련된 체험을 바꿔야만 상상력이 바뀐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은요. 제가 이제 공고 다니면서 용접을 하다가 평택 화력발전소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라서 취업도 자동으로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평택에 가서 2년 동안 술 마시고 놀다가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저 책이에요. 다시 태어난 데 이 길이라는 책인데 저 책이 공고생이 서법고시 패스한 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고시체험생 수기집이거든요.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공고생도 서법고시를 패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누가 알려준 거예요? 책이 알려준 거예요. 책이. 그러니까 저는 책은 여러분이 안 가본 길을 알려주는 정말 위대한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좋아하던 술을 끊었어요. 딱 1년만 끊었어요. 지금 다시 마시고 있어요. 1년간 끊고 뭘 했냐면 고시 공부하려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학으로 고시 공부를 시작한 역사적인 그 사건을 일으켰던 첫 번째 매개체가 이 책이에요. 만약에 제가 저 책을 안 읽었다 그러면 아직도 평택 송탄 유흥가에서 술 먹고 놀고 있을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오이가 있잖아요. 오이가. 그죠? 오른쪽에 보면 피클이 있죠. 자, 여러분 오이가 이렇게 피클로 바뀌는데 다시 거꾸로 피클이 오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내가 책을 읽기 전에는 오이였는데 내가 책을 읽고 나서 뭘로 바뀌었어요? 피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책을 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책을 함부로 읽으시면 저같이 돼요. 책을 함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책을 읽으면 인간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이에서 피클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까 강의를 듣기 전에는 오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서서히 피클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제가 이제 독학을 해가지고 한양대학교에 가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법학과 갈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양대 교육공학과 지금 교수잖아요. 교육공학과를 갔어요. 당시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신설학과라서 미달이었었어요. 제가 미달인과의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다시 태어나가지고 학과를 선정할 때 미달인과를 가세요. 그러면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학과예요. 아무튼 저는 이제 고시 공부를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계속 할까 하는데 책 읽는 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는 책이.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이게 사건이에요. 위대한 사건.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달밤에 다 싸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놓고 이제 불질러 버렸어요. 그걸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책 읽는 걸 다 불질러 버리고 그때부터 뭘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은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억지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군대 갔다 와서 책을 다 불살라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논어에 보면 두 가지 공부가 나와요. 하나는 위인지학이에요. 위인지학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기 싫은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위인지학이에요. 네? 위기지학은 내가 하면 재밌는 공부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위인지학의 공부를 해왔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위기지학의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위인지학,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집어치우고 빨리 내가 하기 좋은 재미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 3가지가 나오는데 5 to 9 for 10. 자, 10이 뭐냐면요. 제가 10년 동안 뭘 했냐면 5시에 잠을 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구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9시에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몇 시간 잔 거예요? 예, 4시간만 10년 동안 해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 10년 법칙이라고 아시죠? 1만 시간 법칙.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10년 동안 하면 약 1만 시간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분야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내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렇게 책을 엄청나게 읽어가지고 저걸 전문 용어로 양자도약 현상이라고도 그래요. 또는 연립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연못에 이렇게 큰 연못에 연꽃이 반을 채우는데 10일 걸렸는데, 그러면 나머지 반을 채우는 데는 며칠 걸릴까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바로 채웁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까지 뭔가를 하는 데는 힘이 걸리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확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99도까지 끓는 모습이 확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다가 단 1도 차이로 뭐가 보여요? 물이 막 폭발적으로 확 끓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뭔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보이죠? 변화하는 게. 운동하는데 하루 만에 근육이 막 이만큼 나와요? 네. 제가 운동해 보니까 여름에 바캉스 시즌 시작할 때 운동장, 체육관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막 거기서 막 근육 보여주고. 그게 한 달 만에 안 나오죠. 조금 해도 안 나오니까 때려치우고 다시 다음 바캉스 시장에 또 나타나고. 우리가 뭔가 하려면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자, 흔적이 축적되면 기적을 낳는다. 저는 이런 글씨를 심심하면 써요. 저 밑에 보면 지식생태학적 유형만 이렇게 해서 빨간 도장도 찍어놨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흔적이 축적되면 기적을 낳는다. 자, 그럼 거꾸로 기적을 낳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흔적을 축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 30분씩 10년간 책을 읽어보세요. 매일 아침 30분 출근해가지고 일찍. 매일 아침 30분씩 걸어보세요. 예.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고가 나서 사고.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우여곡절 그때 이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요. 유학까지 갔다가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2007년 4월 11일 날 분당 수서 고속도로에서 잠깐 졸다가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제 차가 폐차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기 갈비뼈가 이쪽에 7개 부러졌었고요, 여기 5개 부러지고, 그래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2012년도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을 뛴 이유도 이 부러진 뼈가 40도에서 견디는지 실험하러 갔다 온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게 2007년 4월 11일 날 일어났다고 그래서 저 맨 위에 제목을 보면 제가 4.11 사태라고 써놨잖아요. 4.11 사태. 예? 저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제가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갈비뼈 전문 의사가 와가지고 이분은 갈비뼈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뼈가 아파가지고 이 팔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팔뼈는 자기 전공 뼈의 경계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팔뼈는 누가 봐요? 팔뼈. 팔? 정형외과. 정형외과 의사가 이분은 또 와가지고 팔뼈만 전문적으로 보고 가더라고요. 제가 또 목이 아파가지고 목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전공한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뼈를 전공한 의사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예요, 그 사람은? 신경외과 의사. 예. 그래서 이 세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맡은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요. 근데 제가 어디가 아프냐면 미치겠는 게 여기 사이뼈가 아파. 여기 목뼈하고 팔뼈, 이 사이뼈. 저기 팔뼈하고 갈비뼈 쪽 물음표 써놨잖아요. 여기에. 예? 이 사이뼈가 아파 죽겠는데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어요. 예? 정말 뼈저린 뼈 아픔을 체험하고 만든 제가 세계 최초의 전문가가 여기 빨간 글씨를 써놨잖아요. 사이 전문가라고.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전문가예요. 무슨 전문가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전문가, 사이 전문가예요. 이 세 분이 와가지고요, 자기 뼈만 보고 가고 셋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질 않아요. 유영만 교수의 신체 뼈에 대해서 서로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는 시간도 틀리고 주는 약도 틀리고 자기 분야의 전공만 보고 가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사회가 차갑고 아파졌냐면 전문가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전문가끼리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질 않아요. 소통이 되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앞으로 전문가와 전문가가 만나서 그 사이에 차이를 전공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만나면 무슨 사이가 돼요? 좋은 사이가 되든지 아니면 안 좋은 사이가 되든지. 좋은 사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걸 존중해 줘야 돼요. 나하고 다름을 인정해 주고. 그럴 때 우리는 사이와 사이 사이에
좋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놀랍게 정말 빠른 속도로 몸이 회복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이분들이 주행 속도에 따라 찬송가가 다르더라고요. 60km일 때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이런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80km일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 100km가 되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고 120km가 되니까 이제 주여 나 이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왼쪽에 속도가 빨라지면 오른쪽에 주님을 빨리 영접할 수 있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곡선으로 살다가 직선으로 달리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곡선으로 승부하라는 책을 쓴 거예요. 자,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을 굽이굽이 돌아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요? 터널 뚫렸잖아요. 직선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각도예요. 각도가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면 각도가 좁아져요, 넓어져요? 좁아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저는 또 하나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밀도예요. 밀도가 뭐냐?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을 뭐라고 그래요? 삶의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을 여러분 정말 의미 충만한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예? 제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올라갔을 때 그 3,700고지가 마차푸차라 베이스 캠프인데요. 거기서 제가 일몰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갖고 왔어요. 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반쯤 바위는 까맣고 반쯤 바위는 불타는 바위로. 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 영화 보셨어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것들은 사진을 찍지 말자 뭐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아름다운 걸 사진을 찍다가 아름다운 순간을 감상할 수 없는 순간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의 그 멘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사진을 안 찍어 갖고 올까 하다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찍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한번 100km 마라톤을 뛴 적이 있는데 이게 3일 동안 나눠서 뛰는 거예요. 30km 한라산 중턱 올라갔다 오고 30km 해변도로 달리고 30km는 이제 오름 언덕 이렇게 40km죠 마지막 날은. 그런데 일본 친구가 3일 내내 1등을 하더라고요. 정말 와 기계처럼 달려요 걔는. 저는 그 친구를 보고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친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만 보여요? 그 친구는 앞에 목적지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저같이 뒤에서 막 제주도 풍경도 감상하고 둘째 날 해변도로를 달리는데 와, 저 앞에 막걸리집이 보이더라고요. 목은 말라 죽겠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걸리집이 보여가지고 막걸리 한 잔 마셨죠. 제가 한 병을. 와, 알딸딸하고 이 전율하는 행복감이 오더라고요. 지식 채널 동영상에 보면 경험은 안주인이다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앞에 이제 윌리엄 워즈워드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살아오면서 내 몸에 각인된 점이 많은 사람들은 그 점을 연결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경험은 글을 잘 쓰는 모든 이들의 안주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식 채널 동영상에 이런 멘트가 나와요. 세상이 타락했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려고 한다. 이 사람 누구예요? 허먼 멜빌. 예? 이 사람도 잡것이에요. 잡다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포경선 선언했던 거야,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프란츠 카프카, 성 이런 사람, 책 지은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주홍 글씨 쓴 사람. 이 사람은 찰스 디키. 이 사람들이 다 어렸을 때 프로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우편 배달부터 해보고 뭐 아무튼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에 세계적인 고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 채널 동영상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책을 내랴. 그래서 잡것들이 뭘로 바뀌어요? 작가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잡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잡다한 체험을 해본 덕분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책을 엄청나게 쓴 거예요. 제가 책을 지금 80권까지 썼거든요. 82권. 예? 사하라 갔다 와서 쓴 책이에요.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아무튼 이렇게 책을 지금 와 이렇게 계속 써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제 82번째 독서의 발견 책까지 냈어요. 제가 책을 쓰는 비결은 잡다한 체험을 하고요. 방대한 독서를 하고 그러면 그게 막 융복합 돼가지고 이제 주말에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자꾸 써서 이제 유명해지니까 자꾸 정치권에서 유혹이 와요. 정계 진출을 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제가 정치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네. 사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청문회에 가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책을 무려 지금 80권이나 표절했거든요. 그래서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은 표절이다. 그래서 피카소도 그랬잖아요.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카피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훔치고. 제가 이걸 보고 표절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표절했어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이거 제가 세계 최초로 석사와 박사의 차이점을 연구해서 밝혀냈잖아요. 누구 걸 표절한 거예요? 그 앞에 거 피카소 걸 표절한 거예요. 근데 안 걸리는 이유는 피카소 거하고 다르잖아요. 앞에 게. 앞에 건 내 거고 피카소 건 뒤에 거잖아요. 이 사람 너무 멋있잖아요. 한 작가의 것을 훔치면 표절이지만 많은 작가의 것을 훔치면 연구다. 제가 오늘 여기서 끝나고 학교 가서 연구할 거예요. 어디서 훔쳐올 것인지를 계속 저는 연구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자, 그래서 모든 창작의 비결은요. 참조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 없이 창조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을 빨리 쓰는 비결, 창조하는 비결은 제 안에 참조할 게 많은 거예요. 예? 아까 서두에서 윌리엄 워즈워드가 얘기했던 내 몸에 각인된 점이 많으면 그 점들을 주워다가 참조해가지고 엮어서 커넥팅, 그러면 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사건 중에, 사고 중에 한 4-5가지를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창작을 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으셨어요? 네. 여러분도 잡것이 돼야 돼요. 저는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잡사라고 생각해요. 잡사. 자,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